오늘은 분수의 덧셈이라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개념 자체는 되게 간단했죠. 두 개의 분수가 주어질 때 그 분수의 합을 기하분수의 형태로 반환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예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3, 이 두 개의 분수를 더하는 겁니다. 그 둘을 더했을 때는 4분의 5가 나오기 때문에 분자, 분모 순으로 이렇게 리스트에 담아서 반환해주면 됐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예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거를 세 가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 텐데 큰 틀에서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첫 번째 풀이는 단순하게 GCD를 구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레벨 0이기도 하고 들어오는 숫자가 되게 작았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도 패스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기하분수의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두 분수의 합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선 분자부터 계산을 해주면 좋을 텐데 분자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숫자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이기 때문에 첫 번째 숫자의 분자에다가 두 번째 숫자의 분모를 곱해주고 반대로 두 번째 숫자의 분자에다가 첫 번째 숫자의 분모를 곱해준 것, 그리고 이 두 숫자의 합이 분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식으로 풀었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1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3, 이거는 곧 4 더하기 6이 되고 이건 10이 됩니다. 즉 첫 번째 예시에서 이 두 개의 분수를 합한 것의 분자는 10이라는 거죠. 이거를 계산식으로 한번 치환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dnum1 곱하기 num2 더하기 dnum2 곱하기 num1, 이게 바로 왼쪽에서 계산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 다음에는 분모를 구해주면 되는데 분모는 더 쉽죠. 그냥 두 개의 분모들의 곱을 구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2 곱하기 4는 8이다, 이걸 계산식으로 표현하면 num1 곱하기 num2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태까지의 결과는 8분의 10이라는 값이 나오고 문제에서 원했던 4분의 5라는 기하분수의 형태는 아닌 겁니다. 그럼 이거를 기하분수로 만들어 주려면 8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2라는 걸 그냥 단순하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첫 번째 풀이 방법에서는 이걸 가장 단순하게 10부터 1까지 반복하면서 최대 공약수가 뭔지를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라는 숫자를 찾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줄 건 각각 분자와 분모를 이 GCD라는 값으로 나눠주고 그 나눠준 값을 배열에 담아서 반환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단계를 논리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첫 번째는 두 분수의 합을 계산해야 됩니다. 이때는 기하분수인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고 우선 합을 계산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거는 기하분수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 공약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풀이에서는 가장 단순하게 이걸 만들어 보기로 했고, 마지막으로 분자와 분모를 GCD로 나눈 값을 answer에 담아서 반환해 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하나씩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료에서 정리했던 것과 동일하게 분자는 dnum1 곱하기 num2 플러스 dnum2 곱하기 num1, 이렇게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분모는 그냥 num1 곱하기 num2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서 최대 공약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최대 공약수를 계산을 하려면 우선 두 숫자 중에 더 큰 숫자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숫자를 스타트라고 해주고 얘는 분모와 분자 중에 더 큰 값을, 즉 맥스 값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담아주겠습니다. 그리고 GCD 결과가 나오면은 걔를 담아줄 GCD value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제 최대 공약수를 찾아보겠습니다. 최대 공약수를 찾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죠. 우리가 레인지를 돌 텐데 스타트부터 0까지 하나씩 빼면서 돌도록 하겠습니다. 즉 지금의 예시에서는 분자가 더 컸기 때문에 분자인 10부터 0까지 하나씩 빼가면서 루프를 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루프를 돌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분모가 num으로 나눴을 때 0인지, 다른 말로 num이 분모의 약수인지, 마찬가지로 분자도 num으로 나눴을 때 0인지, num이 분자의 약수인지, 이렇게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맞다면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 값이 GCD, 즉 최대 공약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num이라는 값을 GCD value에 담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계속되면은 최대 공약수가 아니라 그냥 공약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브레이크를 해줍니다. 즉 분모와 분자를 나눌 수 있는 그 첫 번째 숫자를 찾은 뒤에는 거기서 브레이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코드 뒤에서부터, 즉 15번 라인부터는 GCD value에는 우리가 원하는 2라는 값이 담겨 있을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줘야 되는 건 answer라는 배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는 분자를 GCD value로 나눈 것, 그리고 분모를 GCD value로 나눈 것, 이렇게 순서대로 담아주고 return answer를 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제출해서 정답이 잘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드를 실행하면 정답이 잘 나오고 제출했을 때도 정답이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단순한 풀이였습니다. 왜냐하면 GCD를 찾는 게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그 과정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최적화할 수 있는지 그 내용만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
아까와 완전히 동일한데 여기에 있는 이 2단계만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맥스 값을 갖고 이런 식으로 찾는 게 아니라 이걸 지워준 다음에 제가 GCD의 분모와 분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즉 GCD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치고 그 함수를 사용해서 분모와 분자의 GCD를 구해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GCD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저희가 버전 2로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GCD의 A, B다. 그러면 만약에 A 모듈러스 B가 0이라면 return B를 해주고 그게 아니라면 return GCD의 B, A 모듈러스 B를 해준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코드가 되게 간단하죠. 근데 재귀함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약간 어렵다면은 그냥 무지성으로 외우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작성하는 게 이전에 작성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드가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만 이해해 보시고 그리고 외워두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 때에도 되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예시를 갖고도 한번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 재귀함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이런저런 예시들을 만들어 보면서 이 GCD라는 함수가 어떻게 실제로 최대 공약수를 계산하는지 그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버전 2에서 저희가 바꾼 건 이 GCD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것만 달라졌고, 분자와 분모를 계산하는 것, 그리고 이 값들을 GCD로 나눠줘서 앤서를 반환하는 것, 이건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제출을 하셔도 정답이 나올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저희가 볼 건 매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GCD라는 함수를 쓰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제일 쉽겠죠. 그래서 얘를 버전 3로 만들어주고 이 위에 있는 GCD 함수를 지워주고 그냥 import mass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GCD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mass.gcd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mass라는 라이브러리가 갖고 있는 GCD라는 함수를 가지고 우리의 프로그램은 알아서 분모와 분자의 최대 공약수를 계산해서 GCD에 담아줄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달라진 건 이 최대 공약수를 계산하는 방식뿐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주는지 한번 제출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전체로 복사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넘어가서 제출을 해줄 텐데, 제출해주기 전에 우선 이전에 제출했던 이 시간들을 보시면 짧은 거는 0ms 때도 있었지만 긴 거는 60mm까지도 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출했을 때는 이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한 대로 정답이 잘 나왔고요. 보시다시피 새로 제출한 건 전부 다 0.00ms입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처음에 구현했던 게 되게 비효율적이었고, 매스에서 제공하는 GCD 함수나 우리가 두 번째 버전에서 직접 구현했던 GCD 함수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첫 번째 방식으로 풀었어도 문제는 없었지만 앞으로도 최대 공약수라는 개념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GCD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내가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다면 mass.gcd라는 함수를 쓰면 되겠구나, 내가 라이브러리를 쓸 수 없는 환경이라면 두 번째 버전처럼 구현해서 쓰면 되겠구나,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레벨 0 문제라서 되게 쉬웠지만 우리가 최대 공약수라는 개념을 다룰 수 있는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GCD를 직접 구현하는 게 약간 헷갈리셨던 분들은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겹치는 선분의 길이라는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